로봇 JR에서 발표를 맡게 된 발표자 손승현입니다. 컨텐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서론 부분입니다. 장애 발병 후 장애인의 건강 관리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재활 운동은 장애인의 근손실을 방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심장순환계, 근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화성시 내 장애인 인구는 매년 소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2년 9월 기준 3만 750명의 장애인이 화성시 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장애인 기대 수요는 매년 증가하는 만큼 재활에 대한 욕구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 인력의 한계로 서비스에 대한 수요 부분을 모두 메꾸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한계입니다. 의료기기 산업이 확장됨에 따라 저희는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 장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헬스 기기를 도입을 하여 이것이 전문가를 역할을 대체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였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는 이용자의 활동 가이던스를 제공하고 즉각적인 피드백도 제공을 하게 됩니다. 또 활동 내용에 대한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는 복지관 내에서 장애인 수요를 극복하기 위해 디지털 헬스 기기를 활용한 자율운동 프로그램을 개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장애인 신체적 기능적인 변화를 관찰하고자 하였습니다. 저희의 활동에 대한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사회 내 장애인 복지관이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를 활용한 컨설팅 중심의 자율운동 프로그램의 신체적 기능적 변화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두 가지 가설을 제시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최소한의 전문 인력 투입이 자율운동 프로그램에 장애인의 신체적 변화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쳤는가. 두 번째는 디지털 헬스 장비를 통한 운동 접근이 장애인에게 얼마나 쉽게 다가가고 그들의 만족도를 충족할 수 있는가입니다. 두 번째, 이론적 배경입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는 헬스케어 산업과 ICT 정보통신 기술의 합성 용어입니다. 공간과 시간, 그 제약 조건을 넘어서 재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컨설팅 중심의 자율운동 프로그램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자기 주도성과 자기 관리가 합쳐진 프로그램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학습의 계획에서부터 실행, 평가에 이르기까지 주도성과 자율성 그리고 독립성을 이끌어내는 학습 용어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역사회 중심 재활입니다. 지역사회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장애 재활을 위해서 다각적인 전문 접근이 필요합니다. 저희의 연구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자는 로봇-JR 종결자 및 대기자를 대상으로 하였고요. 장애 진단 5년 이상의 만성기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또 최소한 등받이 없이 앉은 자세를 2분 이상 유지할 수 있어야 되며 지시에 따라서 활동 수행 의지가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눈 마주침이 가능하고 시각 그리고 청각적 장애가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디지털 헬스 장비를 접근함에 있어서 거부감이 없어야 되며 두 가지 이상의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대상자를 모집하였습니다. 연구 도구입니다. 연구 도구에서는 첫 번째, 갈릴레오가 있습니다. 갈릴레오는 좌우 진동 교차 기기로 장애인의 근력을 촉진하고 신체 이완을 돕는 도구입니다. 두 번째, 스마트 밸런스입니다. 스마트 밸런스는 정적이고 동적인 균형 능력을 훈련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다양한 컨텐츠가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자의 기능적 수준의 단계에 맞춰서 활동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로잉머신입니다. 로잉머신은 스트레칭부터 전신의 심폐지구력 훈련까지
진행을 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정면에 태블릿을 이용하여 본인의 활동에 대한 내용들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에 노력할 수 있도록 사용되어집니다. 연구 절차입니다. 연구 절차는 자료 수집 대상자가 장애 등록 5년 이상의 만성기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였고, 초기 평가에서는 두 가지 인바디와 스마트 밸런스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습니다. 인바디 내용에서는 체중, 그리고 골격근량, 그리고 체지방률, 기초대사량을 측정하였고, 스마트 밸런스에서는 동적인 균형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LOS를 측정하였습니다. 목표 수립 및 상담 내역에서 저희는 2와 4를 활용한 이용자가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걸 위해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내용을 수집을 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 장비 활용에 있어서 단계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었고, 이용자가 장비 활용하고 그리고 장비 운동을 하고 난 후에 만족도를 증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중재 방법으로는 자율운동 프로그램이 30분씩 주 2회 총 16주간 진행을 하였고, 월 1회 20분간 전문가의 운동 지도가 있었습니다. 종결 평가는 초기 평가와 동일한 평가로 진행하였고, 프로그램 종결 후에 참여자 및 보호자는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연구 결과 및 방법 및 결과입니다. 첫 번째, 인바디로 측정된 평가 내용입니다. 인바디 내용에서 총 8명의 참여자들은 체중이 5명이 체중이 증가하였고, 백분율 평균 0.1%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 골격근량에서는 참여자 8명 중 3명이 골격근량이 증가하였고, 백분율 평균 1%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체지방률은 8명 중 7명이 체지방률 감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백분율 평균 3.6%의 증가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기초대사량은 8명 중 3명이 기초대사량이 증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백분율 평균 0.6%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4가지 항목 중 기대했던 이제 3가지 항목에서 긍정적인 측정 평가를 보였으나 전후에서는 큰 차이를 볼 수는 없었습니다. 두 번째, 스마트 밸런스에서 측정된 동적인 균형 평가 LOS입니다. LOS에서는 8명 중 7명이 LOS 증가율을 보였고, 1명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LOS 평균 백분율 94%가 LOS 너비가 넓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만족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용자의 출석률은 총 76.5%로 전체 3분의 2 이상의 출석률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또한 디지털 장비 및 운동 접근성에 대한 질문에서 월 1회에 담당자의 지도가 장비 활용에 있어서 얼만큼 도움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에서 8명 모두가 그렇다 또는 그렇다 이상의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또 담당자 지도 후 디지털 헬스 장비 사용이 어렵지 않았는지에 대한 부분에서 담당자 지도가 장비 활용에 있어서 쉽다 또는 매우 쉽다의 5명의 응답을 보였습니다. 그 외에 기타적으로 어려웠던 부분에 대해서는 디지털 장비 사용 중 오류에 대한 문제, 그리고 보호자 동반 없이는 활동을 지속하는데 조금 어려웠다라는 내용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디지털 컨텐츠에 대한 필요성과 그 만족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디지털 컨텐츠 자율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8명 모두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전반적인 서비스 내용에 대한 만족도입니다. 이 또한 8명 모두 그렇다 또는 그렇다 이상의 응답을 보였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용할지에 대한 부분에서도 8명 모두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 자체가 장애인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응답에서도 그렇다, 매우 그렇다, 8명 모두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결국에 장애인의 맞춤 활동이 가능하고 활동 참여의 동기가 충분히 부여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논의 및 결론입니다. 결론 부분에서 저희가 앞서 확인했던 것처럼 인바디 측정에서는 큰 변화를 확인할 수 없었지만 동적인 균형 능력을 측정한 LOS에서는 큰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서는 이제 컨설트 중심의 디지털 헬스 자율운동 프로그램에서 출석률이 총 3분의 2로 확인이 되었으며 디지털 장비 사용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이용자 스스로가 건강 증진의 필요성을 느끼고 그 만족도도 많이 표현을 하여 주셨습니다. 이 같은 내용의 제한점도 마찬가지로 있는데요. 제한점으로는 통계적인 분석을 위한 척도나 기술적 통계가 들어가 있지 못하기 때문에 통계적 유의미성을 확인하기에는 어려웠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활동을 모니터링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자율운동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용자 스스로가 활동에 참여하는 모습들을 저희가 그대로 확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디지털 장비를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는가, 지도한 내용들을 이해하고 활동에 수행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웠다라는 단점을 보였습니다. 세 번째는 디지털 헬스 장비에 대한 구성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사용한 디지털 헬스 장비는 총 3가지로 이용자가 스스로 선택하고 맞춤 형식의 활동을 진행하는 데는 아무래도 한계를 조금 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이제 이러한 제한점들을 토대로 저희가 활동을 좀 더 개선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용자에게 건강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가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